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진료만 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께 이거 아니고 이거 SOD 잘 아시잖아요. 근데 활성산소는 자 우리 몸의 뭐 만성 대사성 질환의 90%를 차지한다. 뭐 36,000가지를 하는 그 만성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생길까요?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 쉴 때. 네, 숨 쉴 때도 네, 2에서 3%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네, 운동하고 밥 먹고. 자, 밥 먹는데 그 밥이 과식이나 폭식이나 특히 술, 그리고 담배, 그리고 자 약물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화학약품이죠. 그죠? 천연제가 아닌 화학약품에 의한 활성산소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죠. 산화 스트레스. 굉장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 몸이 어떻게 해요? 고뇌에 빠지고 굉장히 우라통이 터지고 그리고 우울해질 때 그때서 내 몸은 원래 내가 산소를 통해서 산소의 부산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활성산소가 산소의 부산물이 굉장히 내 몸의 항진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요 적당하게 있으면 그냥 우리 몸의 세균이나 곰팡이들을 막아줘요. 야 대식세포야 와서 얘들 좀 먹어줘라 라고 하는 올바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적당할 때. 근데 항상 우리 몸은 과해서 문제가 되죠. 과다해질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호흡을 할 때도 미세먼지가 오거나 아니면 매연이 들어오거나 세균 곰팡이들이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때 당연히 내 몸에서 활성산소가 올라가겠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내가 먹을 때 나랑 맞지 않는 즉 담즙이 부족하거나 담즙이 울체돼서 장내 유해균, 유기균의 밸런스가 무너진 그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 몸은 그냥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활성산소. 식이의 문제, 잘못된 식습관의 문제가 엄청난 활성산소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항상 이 칠정, 스트레스, 심리적인 문제는 음식에 의한 보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장지방, 복부지방을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활성산소,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과산화 지질에 의한 이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암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거든요. 네.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 원인들 그리고 활성산소의 뭐 종류라고 다른 거 없죠. 종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좀 어렵게 말씀드릴까요? 과산화 수소, 그죠? H2O2 그리고 OH 그리고 O2인데 싱글 O2가 있어요. 그런 세 가지의 종류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거고 그냥 과산화수소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고 얘들이 활성산소가 SOD를 만나서 SOD와 카탈라제랑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어떻게? 물로 산소로 얘네들을 배출시켜 주구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활성산소에 접근해서 야 무찔러라고 하는 게 SO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 항산화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좀 이따 이제 SOD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만큼 우리 현대인의 숙명 같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로, 식이의 문제는 활성산소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예전에 우리가 그냥 자연의 들판에 나는 과일 야채들 그리고 곡류들을 섭취를 했을 때는 이런 만성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특히 아토피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탄수화물을 먹는 우리 동아시아의 분들인데 당뇨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의 가장 큰 원인이 실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활성산소를 가장 잘 무찌를 수 있는 SOD가 있죠. 자, 그러면 SOD가 실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 세포막을 공격을 하면 세포에 염증들이 막 일어나는 거고 세포의 DNA를 공격하면요 뭐가 생길까요? 암이 생기겠죠. 세포 혈액 중에
LDL 또는 중성지방과 만나면 과산화 지질이 만들어집니다. 네. 어려운 말인데요. 산화가 과하게 된, 산소가 과하게 된 게 활성산소면 우리 지방이 몸에 들어가서 그냥 기름기가 있는 콜레스테롤 정도로 남아야 되는 놈들이 변형이 돼서 중성지방 그리고 LDL이라고 하는 좀 이따 고밀도 지단백이 나온다. 저밀도죠, 저밀도. 지단백이 문제가 실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SOD라고 하는 이 최종 우리의 쉽게 말하면 면역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산물이 되겠죠, 그죠? 효소죠, 효소. 인체 유래 효소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항산화 물질에 뭐 비타민 C, 비타민 우리 메가요법이 있고, 그다음에 A, C, E, 그리고 글루타치온, 그리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다 좋은 그 항산화 물질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SOD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SOD는요, 우리 몸 그리고 전 식물에 다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였죠? SOD는 항상 떨어진다고 했죠. 20대를 기점으로 50대, 40대 중간 절반으로 떨어지고 60대 되면 거의 80, 90%가 없어지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계멸의 편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많은 이 음식과 이 칠정과 스트레스와 그리고 내가 과한 노동과 이런 걸 통해서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효소는. 그렇죠? 소화 효소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해요.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녹슨 내 몸을 지울 수 있는 항산화 효소는 그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요, 항산화 물질 다 도움이 되잖아요. 이 우리 공유, 특히 공유, 식물 안에 많이 함유가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직사광선을 받죠, 얘들은. 광합성을 작용을 하잖아요. 직사광선을 받고, 그리고 오존, O3라고 하는 자외선을 굉장히 노출이 돼 있어요, 식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남았잖아요. 다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비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SOD의 함량이 가장 SOD-like food, SOD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중에요. 검정콩이 있습니다. 서목태, 서리태라고 하죠. 네. 그리고 검정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이죠, 들기름. 그리고 현미 씨는, 네, 현미, 발화현미, 그죠? 이 될 것이고, 그리고 녹차, 사테킨, EGCG 성분이 있는데, 거기 안에 SOD와 유사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듯 식물과 종자 안에는 이 SOD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자, 근데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자연 그대로를 섭취를 하면 얘들이 고분자거든요. 굉장히 3만에서 8만 마이크로그램이죠. 자, 그 고분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위산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걸러질 것이고, 강산이잖아요. pH1이라고 하는 강산이거든요. 산성에 녹여버리죠. 자,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장에 흡수되는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흡수율이. 자,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때, 물론 식약 동원이 되고, 항산화 음식이 되지만, 들어갔을 때 내 몸을 치료할 만큼의 용량이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항산화 음식은 드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우리가 모자란 외부에서 충당해야 될 항산화 물질들 있잖아요. 그 물질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과일, 야채, 곡식, 종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씨들을 통해서 섭취를 해서 내가 한 20, 30%라도 흡수가 되면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인위적인 것들은요. 아까 세포막에서 다 걸러내요. 흡수가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가 비타민 먹고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 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전혀 항산화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거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드시면 뭐예요? 흡수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 SOD는 어떻죠 지금? SOD를 발견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사철쑥이라 좀 사철쑥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사철쑥 그대로의 기와 미를 담은 SOD, 새로운 형태의 SOD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든 SOD 만들 수 있거든요.
균 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바실러스 균 이런 등등의 미생물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아까 검정뼈로부터 만들 수 있는데 그것들이 흡수돼서 내 몸에서 작용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걸 제가 주목한 이유입니다. 사찰수기라고 하는 한약재, 인진이잖아요. 인진으로부터 그리고 이 항산화의 가장 1등급 최고 단계의 하이엔드 항산화 물질을 효소를 만드셨다고 SOD를 해서 제가 알게 된 회사가 여기거든요. 네. 그 SOD를 지금 저는 판매한다는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요 정확하게 SOD로 활성산소를 다스리는 그런 플랫폼 회사로서 이제 역할을 할 거예요. 정확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그냥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정확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맞게 추천을 해주고 그들이 건강을 찾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저는 플랫폼을 할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 B2C도 되지만 B2B 특히 병의원들 있잖아요. 병의원들에게 이제 가실 거잖아요. 이제 막 돌격 앞으로 가서 이제 막 가실 거잖아요. 그분들의 바로 다이렉트로 되는 게 대리점 대 대리점, 회사 대 대리점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확하게 의학적인 기전을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패러다임을 고치시켜 준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 검증하고 저는 굉장히 매 눈으로 이 SOD가 어떻게 임상으로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어떤 기전으로 간다라는 것을 매 눈으로 검증을 할 거예요. 우리 회장님 여기 옆에서 경영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경영을 하실 거고 제가 그런 역할로서 제가 숨은 역할을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OD가 얼마만큼 대단한 건지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좀 이따 제가 또 하나씩 넘겨볼게요. 소의 간 아시죠? 메론을 일단은 지키고 소의 간을요 프랑스에서 정확하게 강우병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소의 간을 통해 주사제로 만들었어요. 근데요 효과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정말 그거 한 번만 꿈의 치료제였어요. 근데 광우병 때문에 프랑스 정부에서 모든 걸 다 막아버렸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동물성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끝낼까요? 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안 그러죠. 찾죠. 어디서 찾냐면 사람의 혈구에서 분석을 해요. 자, 근데 있잖아요. 과민 반응이 굉장히 또 일어납니다. 네, 우리 장기 이식한 거랑 똑같은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성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찾았어. 근데 많은 또 문제들, 항암제와 비슷한 거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사를 하면 낫긴 나. 근데 다른 문제들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주사제와 SOD의 동물성 SOD에 대한 연구는 단절이 됩니다. 1980년도 아니죠. 강우병 파동이 언제 2000년도 초반이었나요? 네. 그 이후로 딱 단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식물에서 유래하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제약회사에서 다 했겠죠? 자, 근데 못 만들고 있어요. 네. 진짜 SOD 없어요. SOD를 특히나 이 매개물질 사철수기라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알맹이를 가지고 SOD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특별했고 나 거짓말일 것이다 그랬어요. SOD는 만들기 힘들고 그러면 들어갔을 때 흡수를 더 안 될 텐데 네. 흡수 안 되거든요. 고분자를 어떻게 흡수해요? 네. 근데 비타민A 이건 저분자라서 400, 500 마이크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세포막에서 못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연의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타 저희 회사를 제가 비방하는 건 절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SOD에 대해서 엄청 특별한 SOD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장님께도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렸어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예. 자, 그래서 SOD가 작용하는 질환은요, 활성산소가 발생되는 질환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SOD가 항산화를 해서 면역을 올려주는. 그죠? 그래서 NK셀을 하면 우리가 다 피드백이 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의사로서 그냥 쭉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아요. 이거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쭉 적었어요. 제가 책을 보지 않습니다. 제 강의록은 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리고 관상 동맥질환, 심장 자체의 문제들, 그리고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 과산화 지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활성산소가 만나서 생기는 질병들이죠. 그리고 뇌동맥류, 그죠? 파리를 튼다. 그리고 내 혈전이 떨어져 막힌다. 내가 압력이 심장에서 압력이 올라가서 터진다.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이분들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치료를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재활을 하는 중에 이게 필요합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죠? 네. 그리고 당뇨병.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 되게 어려운 말을 제가 쓰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말한 게 나중에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생기는 당뇨로 인한 자, 당뇨는요. 정확하게 당뇨약을 드시면 혈당이 조절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혈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뇨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뇨는요. 당뇨 합병증으로 거의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즉 뭐냐면 말초 혈액순환 그리고 췌장 기능의 부전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신부전 췌장 기능의 부전에 의해서 다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백내장, 신부전증, 마지막 족저 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생기잖아요. 당뇨병성 망막장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혈액이 질퍽질퍽해지고 끈적끈적해져서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백내장이 되는데 녹내장은요. 백내장은요 수정체의 혼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혈액이 들어가서 굉장히 수정체가 혼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몸이랑 똑같아요. 혈액이 혼탁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맑아져야 될 이 눈동자가 탁해지는 거예요. 동태의 눈 있죠? 뭐 비슷한 거예요. 말하잖아요. 저 절대 편애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녹내장은 좀 약간 기전이 틀려요. 이거는 시신경의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 내 몸의 염증은요, 다 활성산소로 일하고, 만성 염증은 활성산소로 일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녹내장에 활성산소, SOD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여기 되게 많은데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암을 쫙 적은 거예요. 자, 모든 암, 여기 계신 우리 점장님들도 다 혈전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거를 이미 체험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앞에도 계시네요. 네, 계시네요. 김세영 점장님 알죠? 네, 맞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쪽으로 보다 직접 뵀는데 보시다시피 이 모든 암, 제가 생각하는 모든 오장육부의 암들은요, 이거는 빼도 박도 안 하는 그냥 미토콘드리아, 그 미토콘드리아 말씀 안 드렸네. 세포 안에는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내 몸에 발전소가 있어요.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거기에서 자, 산소와 우리 영양분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산소는 폐에서, 영양분은 먹어서 소화해서 간으로 간문맥을 통해서 간에서 해독을 다해서 혈류를 통해서 세포로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산소와 영양분이 만나서 얘들이 영양분이 만약에 자, 차로 비교할게요. 프리미엄 휘발유를 먹어야 되는 고급 휘발유가 필요한 엔진을 가진 차가 경유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름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 몸은요, 산소와 영양분 똑같습니다. ATP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을 시키는데 그 산소에 대한 폐 기능이 떨어졌다거나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먹는 음식이 잘못된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뭐 등등에 의해서 그죠? 내가 담식도 안 좋은데 그리고 유해균에 가득 찬 소장내 과잉 증식증이라든지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상황에서 흡수되어 있는 이 간에서 해독이 되고 혈중으로 들어간 그 혈액 자체가 탁하다. 프리미엄 휘발유가 경유가 됐다 그러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산소와 경유가 만나서 그름을 생기고 내 몸의 혈관에 녹슬게 만드는 게 산화잖아요. 그게 활성산소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도 똑같이 엔진을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그 에너지 발생을 하는 그 부분들을 세포를 재생시키고 복구시키는 게 SOD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들 쭉 나타날 것이고 뭐 혈액암에 뭐 저희 이제 림프암도 빠졌는데 림프암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뭘 하냐? 암이 걸리셔서 좋아요. 항암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수술을 갓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 나 다 싫어 방사선 안 하고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에게 밑에 뭐가 제가 밑에 뭐 적어놨죠? 암 수술 후 재활에도 항암 부작용에도 암 전이 억제에도 그리고 암 자체의 DNA 변성에 의한 돌연변이의 치료에도 SOD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럼 저한테 그런 말씀 안 여쭤보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제일 쉬운 게요. 눈 안구. 왜냐하면 어지럼증은요. 눈과 우리가 이 저기 뭐야 어디야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부터 전문자죠? 고개를 딱 들고 눈을 딱 보고 발을 딱 푸면 어지럽겠죠? 처음에는 그 전전 기능을 자극시켰으니까 그랬을 때 눈의 문제, 이 손의 문제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경추에 얼라이먼트가 맞아야 될 거고 제가 막 다른 데로 막 빠집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의 문제가 그래서 SOD가 하면 안구 건조증? 아니면 눈이 뭐 잘 안 보여요. 초점이 흐려져요. 아니면 시야가 흐려져요. 뭐 근시에 이런 것들이 먼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안구 건조증 막 좋아진다 하잖아요. 염증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통증이잖아요. 통증부터 잡는 거예요. 근데 뼈는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뼈는 구조는 그대로인데 통증은 없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기전이 있는 겁니다. 만성 염증을 잡는 거니까. 침도 약침도 결론은 만성 염증을 잡는 항염증, 항산화의 작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손해는요 우리 평행봉을 하잖아요. 균형을 딱 잡는 게 이 손해가 하는 거예요. 손해와 대뇌 크로스로 움직입니다. 좌측 대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측 손해에 문제가 있어요. 주로 감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굉장히 마음이 여린 분들은 우측 대뇌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 손해의 기능까지 떨어져 있겠죠. 네. 그렇게 크로스로 움직이는데 그 손해는요 어디에 취약하냐면요 스트레스 굉장히 퍼킨지 셀이라고 있는 이 셀이 굉장히 쉽게 손상이 돼요. 손해가. 그리고 그러면서 뭐냐면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하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굉장히 문제를 가져요. 제가 어지럼증 이명 두통을 전문적으로 치료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여쭤본 게 혹시 돼지고기 드셨어요? 전날 혹시 밀가루 가공 음식 드셨어요? 라면 드셨어요? 국수 드셨어요? 하면 10초 8구 맞아요. 소화기의 위주신경의 문제와 얘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심해지면 메니에르가 올 것이고 그죠? 중저음의 청력 저하와 소화기의 증상과 어지럼증이 오는 게 메니에르거든요. 네. 그 손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손해를 깨끗하게 손해 세포를 살려주는 거예요. SOD가. 네. 두통도 마찬가지예요. 두통도 거의 소화기와 관련이 높습니다. 물론 경추 1, 2번 우리 아틀라스 에식스라고 하는 이 경추 1, 2번이 턱관절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좀 뒤로 할게요. 자 그리고 뇌퇴행성 병변인 파킨슨 손해 위축 쪽 손해 나오죠. 그리고 파킨슨은 대뇌 흑질에 있는 그 도파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저핵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이 뭐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 찌꺼기가 뇌척수액의 흐름의 저체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10번에서 12번 정도가 1분에 흘러야 되는 우리 꼬리 여기 이거잖아요. 콩나물 대가리에서 꼬리를 생각하시면 그게 뭐냐면 뇌에서 꼬리까지 흐르는 척수가 경막 질긴 그냥 질긴 아주 두꺼운 그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를 쫙 막아가지고 이 경막의 안에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10번에서 12번 흐릅니다. 1분에. 자, 그들의 문제가 있었을 때 영양분도 공급하지만 노폐물도 배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 그래서 뇌의 신경의 퇴행성 병변들이 일어날 때도 SOD가 딱 붙어가지고 작용을 해줍니다. 네. 이게 뭔 얘기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통. 뇌압이 올라간다 얘기하잖아요. 안압이 올라간다. 그리고 뒤에 뒷골이 땡기면서 뇌압이 올라가고 막 내가 계속 눕고 싶고 그럴 때 이 듀라라고 하는 경막이 안에 있는 질긴 그죠?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이 경막이 뒤틀어진 거야. 아니면 호스처럼 눌렀거나 틀어진 거야.
그럴 때는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줘야지 좋아지게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리고 비조생식계,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여성의 우리 사철쑥이 좋잖아요. 쑥 좋잖아요. 이런 것들에 쓰일 것이고, 자, 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우리 아, 그런가요? 그 우리 갱년기 이전에 있을 수 있는 이 자궁 난소계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갱년기 질근조증이나 불감증이나 요실 좀 이따 울트라 파워에 대한 내용을 좀 이따 할 거 지금 말씀드릴까요? 궁금해요. 전립선 비대증, 결석, 신우신염, 발기부전 여기에 다 뭐냐면 실은 발기를 유지할 때는요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줘야 됩니다. 어디로? 거시기로. 자, 그런 다음에 거시기에서 챔버를 딱딱딱딱 채워서요 못 나오게 혈액이 못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유지시켜줘야 되죠. 그게 심장과 간과 신장이 협업하는 거예요. 네. 심장이 펌핑 시켜줘야 되고 간에 간장혈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간장혈, 간주근, 간주종근. 종근이 간주포, 자궁과 종근이라고 하잖아요. 종근이 남자의 그 생식기를 얘기하는데, 자, 간 기능이 뭐냐면 발기를 일으키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유지를 시키려면 양기가 있어야 되겠죠. 얘를 불이 막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솥단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가마솥에 이 불이 군불이 되게 약해. 자, 그러면 성기능도 약할 것이고 군불이 약하면 밥이 어떻게 될까요? 설익은 밥이 되겠죠. 자, 그런 분들이 뭐 만성 위염이 있고 나 원래 위축성 위염이 있고 장상표 화증이 있고 그 체질적인 요소를 반드시 체크를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냥 증상만 봐가지고 그들이 가진 진단명, 증상만 가지고는 절대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사람을 치료해야지 병을 왜 치료해요? 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 사람을 정상화시키고 그 가지고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원인들을 없애주면 해소를 하면 병이 치료가 되는데 왜 그 병 진단명에 연연해 하냐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만성병은요 그 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원인적인 거를 해소한다면 얘는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대사 질환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만성병에는요, 내 면역력을 올려서 자연 치료약을 극대화하는 치료 말고는 근본 치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게 SOD라니까요. 네, 면역력 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장의 기운들을 올리잖아요. 자, 그럼 이게 남성분들에게만 좋을까요? 그럴까요? 네? 똑같은 기전, 이 기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표가 나겠죠. 맞잖아요. 왜? 마카로 SOD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간 기능, 간담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데다가 부신 기능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신간 동기라고 해서 이 불구덩이를 강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성의 양기, 특히 강직도, 발기 능력, 지속력이 좋아질 것이고 여성분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차가워지고 처져서 생기는 요실금, 그 다음에 질건조 불감증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 똑같은 기전이니까요. 네, 그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이 호르몬의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가지고 생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만약에 유방암이 있으시다거나 자궁 근종이 있으시다거나 에스트로겐 의존성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삼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무작정 그러니까 증상 보고 요실금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있으면 다 좋네. 하면 예를 들어 요실금이 아니라 방광염이 20대 10대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약을 먹이면 될까요? 아니죠. 그건 상화가 망동해가지고요. 자위를 하든 뭐 이런 쪽으로 나쁘게 가는 거예요. 절대 보면 절대 제가 순양으로부터 태어나서 망양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이 삶의 우리 병은 그렇게 병이 되는 거예요. 양기가 얼마만큼 줄어드냐에 따라서 이제는 양기가 없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 상태를 봐야죠. 그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어떤 약을 던지냐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신양기가 떨어져 있는
신간 동기가 떨어져 명분의 화가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여기 계시는 5, 60, 70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구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오늘 또 시간이 아마 1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시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됐다. 네. 자, 그럼 인신수경. 그 다음. 그래서 쭉 나옵니다. 뭐 지방간, 통풍, 간염, 간경화, 수치해소, 당연 여기에 원래 특화되어 있는 인진수교예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이순호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기혈의 순환을 한다. 실은 방아쇠 수지역이나 손목 터널 주문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드릴까요? 거의 7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손가락의 끝,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정말 허위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류마티스 RA 팩터가 절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끝에 이 퇴행성이 아니라 여기 앞에 여기 끝에 있다는 통증이 있다는 걸 이유만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내리거든요. 아닌 경우가 거의 저한테 오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때 1순위가 뭐냐면 우라를 풀어야 돼요. 우라통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의 죽음, 그죠? 그리고 부부의 이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순서대로 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 근데 제가 이런 걸로 얘기하자면 진짜 내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미처 해소되지 않고 고뇌와 번뇌의 길을 갈 때 있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SOD를 먹었는데 안 좋아져요? 내가 계속 딴 얘기를 막 하는데 SOD 좀 먹었는데 왜 안 좋아져요? 내가 약을 여기까지 지금 대사적으로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요? 왜 이게 안 돼요? 내 몸이 10년, 20년 동안 약에 의해서 그렇게 갔고 내 안에 원인이 그렇게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 약을 끊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좋아지겠어요? 내 몸이 SOD에 의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설정값을 갖기 위한 과도기가 필요하겠죠.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네. 아니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제품을 그냥 판매하는 분이 아니었으면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과도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절대 이거는 치료를 하는 치료약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치료한다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에다가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저희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고 섭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죠. 이해 가시죠 이제? 네. 자 그리고 쭉 뭐 엘보 여기 엘보 있잖아요. 엘보는 이 수송 신경이 이렇게 지나거든요. 엘보는요 많이 치고 많이 쳐서가 아니라요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내재된 원인이 이 촉발된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여기로 표현되고 여기로 표현되는 부분이 특히 손목터널을 저려요. 자 그럼 이상하죠. 보통 관절의 문제거나 아니면 어디 뭐 내가 많이 써서 문제라면 한쪽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주로 두 쪽이 나타나죠. 자 이건 뭔지 아세요? 뇌에서 그냥 너 포기했어 이 말이야. 뇌에서 통증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포기했냐면 너의 마음은 이제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사인을 줄 테니 계속된 너의 신호를 너는 내 신호나 받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이 저리고 양측의 모든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거의 심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 좋아하시네요? 네, 뭐 디스크 염증 질환이에요. 디스크도 수액이 나와서 디스크가 뼈가 아니잖아요. 우리 물론 물컹물컹한 약간의 그 뭐라고 젤리 같은 거잖아요. 얘들이 삐져나왔다고 그러면 통증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척추가 틀어졌다고 통증이 무조건 있겠습니까? 신경을 눌렀다고 그러면 통증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아니요. 염증이 생겨야지 통증이 생기죠. 네. 척추가 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가 갔어. 정형외과나 가고 제가 절대 다른 과를 폄훼하지 않습니다. 재활학과나 신경과를 가서 MRI 찍어요. 찍었으면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00명 중에 몇 분만 딱 디스크나 협착이 안 되고 전이가 안 되고 후방 전이가 전방 전이가 안 된 분이 있을까요? 저도 제가 일자몸이 나올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형태적으로 다 그냥 가면 병자예요. 자, 그건 보잖아요. 엑스레이, CT, MRI 딱 보면요. 여기는 다 그냥 이것만 보잖아요. 사람을 보지 않죠. 이것만 보죠. 다 문제죠. 자, 근데 누구는 아프고 난 저려 죽겠고 누구는 안 아프네. 네. 우리 현대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병이긴 하지만 통증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전이 있다. 그래서 통증 때문에 오십견 수술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반대로 물어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진짜 이거 수술하면 나아지는지. 아니요? 다시 또 와요. 여기 아시죠? 네. 한쪽 하면 한쪽도 해야 되고 여기 하면 또 4번이 문제면 3번이 문제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만하라는 말씀.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아시고 제가 다 못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이런 좀 심도 있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우리 고객분들께 좀 진심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진수는요, 사철수는 그냥 인진이잖아요. 그 얘기 할게요. 이 사철수기 히로시마 먼저 폭탄했을 때 살아남았죠. 네. 자, 그때 활성산소 어땠을까? 아까 방사선 말씀하셨는데 활성산소의 방사선 검사, 우리 회장님이 절대 방사선 못하게 하잖아요. 방사선 검사, 방사선 치료 끝장이에요. 활성산소에 그냥 한 몇만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일상에. 그리고 수술. 피를 보잖아요. 내 눈은 감고 있지만 내 뇌는 살아있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러면 야 가서 너희들이 이게 이상하니까 활성산소 네가 가서 방어해. 처음에 가요. 근데 얘들이 너무 몰리잖아. 그럼 세포를 죽여버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방사선과 그 아까 화학요법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사증후군에 필요한 약들 정말 굉장히 심각한 활성산소를 일으킨다는 것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진을 얘기하자. 네? 피포. 선철수기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선철수이고요. 또 개똥수기 있잖아요. 청호라고 합니다. 청호는요. 2015년도에 트유 박사가 중의학을 하는 중국의 의사입니다. 그 박사가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네. 이 얘기하다가 또 반드시 나와야 될 부분이 우리 회장님은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인류의 건강 증진에 보건복지에 조언을 하시고 계시고 하실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우리 회장님은 노벨 의학상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걸 SOD를 그냥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가 주목한 게 아니고요. 제가 천연물 신약을 연구하는 기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뭐 3명이었죠. 연구원 1명에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고요. 저는 천연물 신약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제약회사 가실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진이 이렇게 간, 담, 심, 폐, 신 모두에 적용이 되는데 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자, 간은요 딱 두 가지 나오면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은 시상, 하부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후각을 제외하고 80, 90%를 받아들여요. 뭐 받아들여요?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느끼는 거, 맛보는 거.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보기 싫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스트레스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시선을 통해서. 네. 받게 돼 있는 거고. 자,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거랑 그리고 또 뒤에 나오죠. 간장혈, 간주분, 간주포 정도 아까 얘기했죠. 자, 이게 그냥 뭐 간에서 혈액을 주관하고 근육을 주관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한의학적인 생명과는요 엄청 과학적이에요. 근육을 보고요. 근육에는 몸과 마음과 혈당과 혈류와 그리고 생식 기능을 거기서 다 확인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영양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 간장혈이라는 거 안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이 해독을 하고 얘들이 영양분을 간문맥을 통해서 장으로부터 가져오고 간에서 해독을 하고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근육으로 보내잖아요. 글리코겐을. 그리고 지방으로 또 보내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는 거를 한양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주근인 거예요. 네. 이런 스트레스와 영양분에 대한 해독에 대한 것들이 다 인진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담즙에 이담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담즙은요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모여서 담낭에서 담도를 통해서 나와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죠. 췌장도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죠. 그죠? 자, 분비가 돼서 여기에서 뭘 하냐? 지방을 흡수를 하고, 소화를 시키고, 내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들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녹황색인 이유, 우리가 황금별을 보는 이유가 다 담즙에 있는 빌리루빈에 의한 거잖아요. 우리 똥이 그 색깔인 이유가 담즙산이 그냥 카키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최종 본부장님, 네, 똥색. 네, 카키색. 네, 그렇습니다. 담즙의 순환이요. 그냥 단순히 뭐 담즙이 나와서 똥을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소화의 시작입니다. 네, 아밀라제부터 시작하고 미산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담즙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네, 담즙의 배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과 심은 연결되어 있다. 심담화가 없죠. 담과 심은 어떻게 해요? 담이 적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 담도 이 담이에요. 담이 적고 심장이 약하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것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인지수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요 얘기 하려고 했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 회장님이 초창기에 말씀하셨던 게 탈모잖아요. 두피의 문제잖아요. 그죠? 두피, 그리고 피부의 문제. 아토피, 건선, 그리고 백반증, 뭐 탈모, 원형 탈모, 그리고 지루성 두피 다 관련되어 있는 게 폐가 피부와 모발을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진숙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 거야. 회장님 되게 대단한 발명가세요. 인진을 가지고 한의사들이 인진이 들어가 있는 약재를 썼는데 이 약재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SOD에 비해서 이 최종 굉장히 에센셜한 이 물질에 비해서 항산화 항염증을 하는데 뭔가 좀 미흡했겠죠. 저도 그렇게 한약을 썼던 사람이니까요. 미흡했겠죠. 근데 얘가 가니까 부스터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SOD가 들어간 사철쑥 유래한 SOD가 들어간 마스크팩 또 아이크림이 외형제로서 그만큼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막 그 아토피에 그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요, 이 조직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산화에 의해서 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준합기 통원에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신장형 신성체 여가율을 올려주고 그리고 신장과 간의 배설 능력을 좋아지게 해준다. 인진이 그로부터 기와 미가 다 담겨있는 SOD다. 발효를 시켜서 분리 정제 여과해서 만든 거니까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공법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이거 통원에는 뭐냐면요,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호흡은요 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폐는 그냥 받아들이고요, 신기를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신주 납기, 폐주기, 신주 납기. 자, 그런 다음에 앞쪽으로 끌어당겼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통원 내로 갑니다. 내척수액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척수액의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CSF라고 하는 이 내척수액의 흐름 때문에 퇴행성 뇌병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양분이 과다한 게 아니라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는 이유로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곧 뭐냐면 SOD와 섭취와 함께 나중에 해독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말 안 되면 to be continue 하고요. 다음에 해독과 SOD의 섭취는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조합인 거예요. 1등급 항산화 요소와 1등급 활성산소 거사법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그게 해독이란 말이야. 해독 거사법이라고 할게요. 거사, 사기를 거한다. 부정거사, 한의학적인 부정거사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를 돋구고 사기를 없앤다. 부정거사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거사라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스트레스 받고 잘못된 음식 먹고 딱 요것만 생각하세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오존이란 뭐 자외선 방사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가서 SOD가 전기를 도우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해독이 사기를 빼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무병장수하게 되겠죠. 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SOD를 섭취하면 무병장수한다는데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갔을 때, 올바른 양생법을 실천했을 때, 그때는 더할 나위 없는 120세로 가는 거죠. 우리 홍성 전관님 맨날 말씀하신 120세 절대 그걸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아주 순서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몸의 그름을 한 번씩 해독하는데 나중에 우리 회장님과 제가 약침과 SOD 제품과 해독 SOD 라이크 푸드를 가지고 해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중에 더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네. 실제로 제가 여기서 가기만 하지만 제가 치료하는 걸 한 번도 보신 적 없잖아요.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굉장히 신뢰가 가지고 믿음이 가지고 우리 회장님 만나기 잘했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네. 제가 회장님 만나게 된 건 정말 저는 큰 행운이죠. 네, 대운이 들어온다든지 회장님 만나는 게. 자, 그래서 SOD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가자야 돼요. 이게 사철수이고 간식 뷔페시 다 보장을 다 좋아지게 해주고 SOD라는 게 이런 건데 이걸 왜 안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전 가져올 거예요. 맞아. 갖다가 안 드시면 저는 가져와. 맞아. 네, 뭐 본인의 의견인 거죠. 네, 진짜 그 정도로 가야 돼요. 맞아. 네, 내가 치료할 그만큼의 의지가 내가 그냥 의지를 여쭤보잖아요. 그만한 의지가 있으신지. 의지가 없으면 그냥 가져오세요. 뭐 물음표를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거거든요. 언젠가가 몇 달 안 남았어요. 네. 아시게 될 거고 우리 회장님이 가만히 안 있으실 거고 아시죠? 회장님. 네. 여기서 또 노래 부르시면서 또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체험 사례를 통해서 주먹구구식의 학습보다는 정말 이 제품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자,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이 정말 이 기전을 알고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가 저 한결 같이 전화 할 거니까요. 예.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 있습니다. 지금 말고. 그래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치료에 도움을 준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연구도 다 실패했다. 그리고 우리의 제조공법은 어떤 제조공법이 있어요? 결론은 소장의 유모에서 흡수되게 만들어 놓으신 공법이 있죠. 저도 정확한 공법을 모르죠. 테크니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중 코팅이 되어 있죠. 네.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사중 하시려고 하셨겠어요? 3중도 해보고 2중도 해보고 딴 것도 써보고 하시다가 흡수가 5천 몇백 배인가요, 회장님? 5천 몇백 배 이제 같이 좀 강의를 했습니다. 5천 몇백 배 되는 SUV를 발견하신 그때 네, 그 기존의 그 비해서 그만큼의 효능을 가진 SOD를 발견해서 내 몸에 들어가는 데까지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의학적인 백데이터 제가 뒤에서 계속 낼게요. 네. 그냥 달리세요, 앞에서. 그리고 썸씽 스페셜하다. 굉장히 이거는 술 한잔 하는 게 아니고 썸씽 스페셜한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애가요 사랑했잖아요. 슬프랬잖아요. 슬프고 성내고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겁고 생각이 많고 이거 뭐야 깊은 슬픔입니다. 이 B자 내가 B에 그리고 굉장히 공포가 있고 두려워요. 원래 내가 심장이 자꾸 잘 놀라고 공포에 잘 떨어. 그리고 암이라는 진단을 암도 아닌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네. 고정암을 갖다가 고형암은 그냥 냅두면 되는 건데 받았어. 이미 그때부터 없던 암이 생기죠. 없던 병이 생겨요. 진짜로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회장님은 그냥 쇼컷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다. 네. 그리고 만성질병의 시작은 식습관이지만 결정타는 뭐라고요? 실제로 저기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한 거예요. 활성산소는 산소의 부산물이 과해서 문제잖아요. 내 마음의 변동이 너무 과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과 시기는 보상이라로 까르마라고 하는 갑니다. 자, 나쁜 거 뭘로 가죠? 술로, 담배로, 약물로, 도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상, 술에 의한 거, 약물상. 약물상에 대한 내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좀 스킵할게요. 자, 그래서 SOD만 섭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내 몸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병은요, 병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병은 항상 내 몸 안에 있고 내 몸 안에 그 병의 원인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병의 모든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근본 치료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SOD를 준다? 네, 상치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약을 다 끊어라 모든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약하기 전에는 병의 섭취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명과 증상만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호전 반응에 대한 거는 카톡 내용에 그 김리한 센터장님이 올려놓은 걸 제가 올려놨었거든요. 우리 홍성욱 전사님도 올려오시니까 아까 제 그 내용들입니다. 되돌림의 법칙에 의해서 실타래가 꼬여있는 거를 풀어내는 작업인 거다. 절대 생뚱맞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호전 반응은 그래서 챗GPT가 굉장히 의학적인 지식에 함량에 도움을 주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치료와는 엇나가는 내용들은 굉장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활성산소, 과산화지질, 산화스트레스, 내장지방, 인슐린 저항성, 중성지방, LDL 여기 안에 저 모든 이 답이 들어있거든요. 네. 활성산소와 미폐가 만나면 자 산화스트레스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최종 현상인 거고요. 산화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우리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플랫폼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과산화지질, 활성산소 만나면 뭐가 돼요? LDL이 만나서 중성지방이 만나서 과산화지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활성산소가 또 뭐냐면 NO라고 하는 그 혈관의 평활균을 조절하는 놈을 만나서 얘들이 기능이 저하되면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미토콘드리아 핵으로 들어가서 DNA를 손상시키면 암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포막을 공격해가지고 세포의 염증을 일으켜서 세포를 손상시키면 모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만 있냐? 아니요. 혈관에도 활성산소는 혈액 중에서 많이 돌아다니고요. 조직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원병이라고 하는 게 자가면 질환이거든요. 조직과 조직의 사이에 있는 그 결합 조직에 자가항체, 그러니까 너무 이 염증 인자가 많아서 내가 내 거 PR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거를 공격하는 게 항체가 내 거를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세포 안에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혈액도 맑아지고 내 몸의 오장육부도 기능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세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요런 것들, 인슐린 저항성은 또 약간 어려운데 내장 세포에서 우리가 먹으면 아까 간에서 어디로? 간이랑 그리고 근육 심장 비대증 되고요. 네, 그 글리코겐 형태로 당을 가져가죠. 그리고 얘들을 비상 상태에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장을 하겠죠. 저장을 1g에 9kg, 저 지금 한 5분만 좀 1g에 9kcal라는 지방의 형태로 가잖아요. 그 가는 거를 얘들이, 자, 거기는요, 그냥 지방이 우리가 말하는 기름 덩어리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노폐물, 독소, 온갖 잡다한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얘가 트리글리세라이드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혈중으로 나왔을 때 LDL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low density lipoprotein입니다. 지단백이에요, 지단백.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저밀도 그냥 콜레스테롤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서 얘들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자 인슐린이 나왔는데 제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왔잖아요. 인슐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당들이 처리된 당들이 많고 당뿐만 아니라 피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혈액이 탁해. 자 그럼 뭐냐면 인슐린이 나왔는데도 얘들을 못 잡고 끌고 들어가네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은 나오는데 이런 당뇨와는 다르죠.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이 활용을 해서 당을 끌고 혈중에 있는 당을 못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중에 끈적끈적한 혈액이 생기겠죠. 자 그럴 때 인슐린 저항성으로부터 뭐냐면 모든 염증의 시작입니다. 혈관의 내피가 손상이 되고 내피의 손상에 의해서 혈액이 두터워지고 그리고 모든 좁아지고 얘들이 막히면 어딘가에 혈전이 막히면 뇌혈전증, 뇌경색이 되는 것이고 동맥경화가 되는 것이고 출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 제가 어려운 내용들인데
음식은요 피가 되고 내 몸에 피가 되고 똥이 되는 거예요. 똥은요 한 번도 내 몸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간 게 있을까요? 대장에서 제우스 됐다면 얘가 됐을까요? 소장에서 투데스 얘가 있을까요? 없죠. 똥을 잘 배출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뇌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뇌에서 하시면서 모든 걸 컨트롤 다 하거든요. 그만하라는 얘기야.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절대 치료로 가게 포장하지 마시라. 그리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니 환자들은 자기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네. 그리고 건강기능으로서 치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양약과는 우리 치료 기자 SOD 해독 프로그램 기대하시고요. 약식 아까 말씀드린 이거 뭐 지금까지는 K 컴파운드 K라고 하는 생리 활성 물질을 활용했는데 제가 SOD 약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약침은요 한의사만이 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의사만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인증받은 원예 충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아마 요번 주에 있을 거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검증을 우리 미생물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 그 절차는 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회장님이 정말 약침과 SOD의 만남은 우리가 재패할 거라고 저한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하나씩 우리가 현실로 다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느끼거든요. 네. 아니요,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좌측을 치료하냐, 우측을 치료하냐. 이 사람이 오장육부에 어디에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을 플러스 시켜줘야 되냐, 마이너스 깎아줘야 되냐, 아니면 보여줘야 되냐. 그에 대해서 방향성, 좌우가 결정이 되고, 저 나름대로의 치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이 원장님들께 제가 공유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은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해서 그런데, 하셔서, 실은 회장님이 SOD를 발견한 만큼이나 제가 쓰고 있는 이 약침법은 특별해요. 정말 별로 변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 좋아질 건데 그것들을 각 지역의 원장님들께 제가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와. 원장님 같은 경우